네, 안녕하십니까. 네,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FBI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BI 요원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일단 범죄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범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즉,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세한 표정이나 그런 얼굴의 변화, 제스처의 변화에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많이 우리 직원하고 어떤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 사장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이런 방법, 이런 꿀팁을 알고 있다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범죄자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프로파일러처럼 프로들처럼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꿀팁 몇 가지만 알고만 계셔도 협상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 특히나 그런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알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작년에 인천에 있었던 어떤 가구 회사의 얘기입니다. 거기 우리 김 사장님인데 우리 김 사장님이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이었죠.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이상하게 가끔씩 매일 가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배송 일이 많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제 전도금 즉 현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 일부를 매일 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게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해져. 이게 또 입출금이 좀 잘 안 맞고.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그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고 워낙에 이제 거래가 많으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격리 여직원이 그 택배비, 퀵비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에 끊고 5,000원을 자기가 꿀꺽 했던 거죠. 그걸 가끔씩 이제 자금 일부를 자기도 본인도 잘 못 맞췄던 거죠. 하도 그 건이 많으니까. 나중에 그게 발각되고 나서 지난 5년간 그 여직원이 했던 횡령 금액은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인천의 작은 가구 회사가 뭐 있다고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얼마나 휘청했겠습니까? 회사가 휘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였지만 그 회사 사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1억 5천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하지만 우리 같은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만일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경고를 했다면 여직원이 계속해서 그 짓을 했을까요? 사장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BI에서 가르쳐주는 거짓말 스캐너, 거짓말쟁이들을 아려는 방법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기법이 꼭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뭐 1번하고 5번인데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아니라 1번과 2번, 3번 같이 쓰고 1번과 5번은 이제 같이 쓰고 뭐 이렇게 뒤섞어 쓰기도 합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질문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표정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이 5가지 기법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외우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관, 정, 바디, 질. 5개인데 6글자입니다. 바디, 질의 바디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힌트 눈치를 채시겠지만 바디랭귀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첫 번째 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가 뭐냐면 기준선 설정하기입니다. 기준선 설정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뭐 눈을 못 마주친다. 뭐 거짓말쟁이들은 뭐 말을 적게 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유교 사회에서는 어른들의 눈을 못 마주치는 게 예절이라고 배웁니다. 서양에서는 그 반대죠. 그럼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봤을 때 다 거짓말쟁이네요. 눈을 못 마주치니까. 그게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게 아닐 수 있죠. 이런 어떤 선입관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는데, 선입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선을 잡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궁금해하는 저 사람이 원래 목소리가 작아, 진실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볍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번 주말에 뭐 했어? 아니면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갈 거야? 아니면 작년 휴가 때 뭐 어디 갔었어? 뭐 이렇게 뭐 친분 있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할 때 어떤 태도, 높낮이, 억양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말을 할 때 상대방과 너는 약간 내리고 얘기한다. 근데 진실을 얘기해. 나랑 밥 먹을 때 뭐 먹었던 얘기 다 하고,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원래 목소리가 낮아.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원래 목소리가 좀 느려. 이런 거를 가이드를 잡았다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는 기법을 통해서 갑자기 말이 빨라진다 할지, 목소리가 높아진다 할지,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한다 할지, 이런 것들.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이 사람의 태도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기준선을 딱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선입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고 5분